안녕하세요, 리수입니다.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출근을 하면서 마음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메이크업을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동안 출근하면서 했던 데일리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진짜 저의 찐템이거든요. 인생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진짜 매일매일 사용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광고 제품도 있지만 그 광고 제품도 저의 찐템이라서 광고를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제품들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진짜 매일매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을 틈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중간에 한번 찍은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올렸을지 모르겠네요. 먼저 기초 케어부터 해줄 건데요. 건성인 제가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건조함을 느끼지 않는 요즘 정착한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요즘 실제로 제가 몇 달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바로 이 셀라딕스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어떤 제품이 좋은지 테스트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품평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받아보고 사용하게 된 제품들이에요. 그게 얼마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설문조사하는 거라서 받아본 후부터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쭉 사용 중인 제품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셀라딕스 제품들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5가지 모두 다 잘 사용했지만 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이 3가지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데일리로 꾸준히 사용 중인 제품들입니다. 이 트리플 레티놀 워시 필 제품은 며칠에 한 번씩 각질 케어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 히알루로닉 인텐스 크림과 토너는 데일리로 매일 아침, 저녁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추가로 트리플 레티놀 흔적 앰플도 매일 사용 중인데 셀라딕스 제품들을 사용해보니까 꽤 마음에 들어서 소속사 협찬샵에서 이 제품도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사용하고 있는데 꽤 마음에 들어요. 이 3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먼저 이 히알루로닉 인텐스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지금 붙이고 있는 스킨팩도 이 제품을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용량이 300ml로 아주 넉넉해서 스킨팩으로도 사용하고 토너로도 사용해도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사용 중인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스킨팩을 떼어주고 토너를 사용해줄게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흡수시켜줍니다. 이게 완전 물 같은 제형보다는 살짝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인데 끈적임도 없고 흡수력도 빠른 편이라서 요즘 아주 잘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이 셀라딕스의 히알루로닉 인텐스 크림과 토너는 초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제품인데 이게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분 지속력이나 장벽 케어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피부 케어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초고분자 히알루론산인데요. 하지만 이 입자 크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저분자 아니면 저분자와 고분자 혼합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셀라딕스는 진짜 보습에 좋은 초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면서도 흡수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고분자 히알루론산을 모공액 1900분의 1 크기로 접어서 캡슐화하는 기술로 효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토너 제품만 사용하고 나면 너무 건조해서 토너 제품 자체의 보습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토너 제품만 사용하고 나서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피부가 물먹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진짜 듬뿍듬뿍 사용하는데도 왜 양이 안 줄까요? 토너 다음에 앰플을 사용해줄게요.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에 흡수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광고 제품은 아닌데 요즘 제가 이 제품들과 함께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출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얼굴에 큰 트러블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짜고 나서 흉터가 몇 개 남아서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셀라딕스 제품 중에 이 흔적 앰플이 있길래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턱에 흉터가 몇 개 있었는데 많이 옅어지고 없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로 이 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앞서 사용한 히알루로닉 인텐스 토너와 같은 라인의 크림 제품인데요. 실제로 제가 매일 사용해서 이렇게 한 통을
다 비웠습니다. 제형 자체가 제가 딱 좋아하는 제형이라서 정말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 적당량 덜어내서 얼굴에 발라줄게요. 보습력이 높지만 가볍고 매끄럽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제가 보통 봄, 여름에 사용하던 수분크림들은 가을, 겨울에 사용하면 보습력이 너무 부족하고 속당김이 심하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날씨가 더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형이 꽤 가벼워서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제 피부에는 보습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에 사용하고 출근하고 한 1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피부가 끄떡이 없더라고요. 매끄럽게 발려서 발림성도 되게 좋은데 끈적임도 없어서 더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도 밀림이 없고 메이크업이 더 잘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가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피부가 건조한 건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분을 머금지 못하는 이 피부 상태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히알루로닉 인텐스 크림은 아쿠아포린 20종의 피부 영양소 그리고 고농축 미네랄 컴플렉스로 초강력 피부 보습 성분이라서 물 2리터 대신 피부에 직접 물을 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세라마이드 신소재로 가볍지만 밀도 있게 피부를 잠궈주는 수분크림으로 판테놀을 통한 장벽 보습과 알란토인을 통한 자극 진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피부 건조함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추가로 사용하진 않고 크림의 양만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도 발라줄게요. 립밤은 제가 이것저것 돌고 돌다가 다시 돌아온 프레쉬 코코넛 립밤입니다. 이게 제가 쟁여둔 거 하나 남아있어서 다른 제품 사용하다가 다시 이거 뜯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온종일 마르지 않는 초밀착 스킨케어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100시간 피부 보습에 피부 속 각질 12층까지 즉시 보습시켜주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출근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따로 피부에 뭘 더하지 않아도 퇴근할 때까지 피부가 끄떡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면서도 민감성, 건성, 지성까지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크림입니다. 이 셀라딕스 제품들이 제품력이 정말 좋은데 저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셀라딕스라는 브랜드를 몰랐었거든요. 마케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 히알루로닉 인텐스 라인 제품들 제가 추천드리니까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라딕스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발급을 해주셨어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랑 설명 적어둘 테니까 할인 코드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제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끝냈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사용하는 제품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선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선스틱을 사용을 해줍니다. 계속 사용 중인 제품이 이 토코보 비타 워터프루프 선스틱인데요. 워터프루프라고 하니까 손이 자주 가서 사용 중이거든요. 번들거리거나 두껍게 발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슥슥 그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베이스 제품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뭔가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더 간편하고 오래 바르고 있어도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을 만한 제품을 쓰고 싶어서 이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크림 그린 컬러거든요. 이거 거의 다 사용했는데 그냥 이 제품을 베이스 대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름이 스팟 카밍 크림이에요. 그린 컬러라서 코렉팅 크림인가 싶기도 한데 스팟 카밍 크림이라고 하니까 뭔가 피부에 자극이 없고 뭔가 더 진정시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발라줍니다. 실제로 계속 이것만 발라주는데 피부에 뭔가 크게 트러블이 나거나 하지도 않고 쌩얼이지만 모공만 가볍게 가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바르고 나면 혼합이 그렇게 되는 제품도 아니고 진짜 쌩얼에 가깝거든요? 진짜 딱 블랙헤드나 모공 이런 것만 진짜 가볍게 고정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그냥 안 바르고 새 걸로 다니고 싶은데 그러기에 뭔가 모공이나 이런 게 신경이 쓰여서 이거 정도만 발라주는 편이에요. 사실 피부 화장은 그냥 이걸로 끝내거든요. 근데 뭔가 가끔 더 커버하고 싶을 때 컨실러 제품을 추가로 사용을 해줍니다.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건 이 머스테브 이 팟 컨실러로 그냥 가볍게 다크서클이나 붉긋붉긋한 부위 이런 데만 진짜 가볍게 커버를 해줘요. 사실 이거를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화장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화장한 제 얼굴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메이크업 한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피부가 그렇게 커버된 건 아닌데 진짜 딱 그냥 제 피부
인 느낌으로 끝내줍니다. 요즘엔 겨울이라서 파우더를 안 사용할 때도 많은데 파우더를 사용할 때는 넘버즈인 파우더를 사용을 해줍니다. 판테토산 스킨케어 100 블러 파우더인데요. 설명 문구 같은 걸 보니까 스킨케어 성분 100%로 된 파우더라고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메이크업 파우더보다는 스킨케어 성분이라고 하니까 오래 바르고 있어도 피부에 자극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이 제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보통 다른 메이크업 파우더 제품들을 사용하고 나면 시간이 약간 지나면 이런 곳에 살짝 유분기라기보단 약간 반짝임? 어쨌든 살짝 그런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유분기가 싹 잡혀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파우더나 팩트를 안 발라도 피부가 진짜 보송보송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좀 조심히 사용을 해요. 브러쉬를 사용할 여유가 없어서 이 제품 자체에 있는 이 퍼프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퍼프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는 유분기를 진짜 싹 잡아주고 확실히 블러 효과가 생기는 느낌인데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고르게 전체적으로 바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못하면 많이 발린 부위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하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사실 저는 건조해서 파우더를 안 사용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러면 뭔가 바람 불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달라붙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저는 물광 메이크업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가면은 피부에 먼지도 너무 많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파우더를 해주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까 적당히 촉촉함을 남겨주면서 머리카락 같은 게 들러붙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들 위주로 유분기를 잡아주고 눈썹을 그려주니까 눈썹이랑 눈가 위주만 꼼꼼히 유분기를 잡아줘요. 이 정도? 아침 출근 때는 일찍 출근할 때는 8시까지 출근이라서 제가 집에서 한 6시 50분에는 나가야 7시 50분? 쯤에 학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에도 바빠가지고 메이크업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눈썹을 그려주는데 일단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빗어주고 눈썹은 제가 그냥 펜슬만 사용할 때도 있고 틴트 제품만 사용할 때도 있고 같이 사용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이 코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4갈래로 된 제품이라서 뭔가 눈썹들 그리기에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라이너도 그렇고 이런 팁이 달린 리퀴드 제품들은 몇 번 쓰면은 겉에가 말라서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썹 제품이니까 오히려 안 나오고 희미하게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게 발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하게 나와서 그런 건지 이 제품이 그런 건지 틴트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펜슬보다는 지속력이 좋겠지? 하면서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름에 휴가 때 바다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물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충 채워준 다음에 펜슬로 조금 정돈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써가지고 이만큼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쓸게요. 약간 비어 보이는 데나 꼬리 쪽 정돈을 하면서 그려줍니다. 솔직히 눈썹도 이렇게 열심히 안 그려요. 진짜 대충 그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영상이니까 평소보단 좀 신경을 써서. 제가 해주는 색조 메이크업은 블러셔, 하이라이터, 립인데요. 그래서 진짜 금방 끝나거든요. 제가 색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쓸까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색깔별로 몇 가지 정해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통 데일리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색감이 레드 컬러, 그리고 퍼플 핑크, 아니면 코랄 계열, 아니면 브라운 계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80%는 레드 계열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레드 블러셔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이 하우스 오브 허 앰플 블러셔입니다. 레드 컬러 하나랑 플럼 컬러 하나 해서 2가지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 2가지를 가장 데일리로 자주 사용을 해요. 딱딱한 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툭 찍어주고 블렌딩 해줍니다. 이게 레드 컬러는 진짜 조금만 발라도 엄청 발색이 잘 되고 플럼 컬러는 많이 발라도 그렇게 진하게 발리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생기? 생기 있다기보단 제가 입술색도 진짜 없고 제가 얼굴에 색감이 없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에 생기가 없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정도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블러셔로 이렇게 얼굴에 혈색을 좀 주고요. 다음은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요즘에 이 제품만 사용합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진짜 맨날 사용해도 거의 이렇게 다른 게 없거든요.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빛의 골드 느낌의 하이라이터인데 뽀얗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옛날에 제가 자주 사용하던 에뛰드 얼굴선 브라이트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골드빛의 느낌? 제가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입자가 곱고 뽀얗게 자연스럽게 발려서 제일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콧대랑 눈썹 밑에서 광대뼈까지 이렇게 C자 모양. 입술산, 눈 앞. 하이라이터 바를 때 눈 앞에 바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뭔가 여기를 딱 바르고 나면 좀 더 꾸민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눈에 이것밖에 안 발라도 메이크업을 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 발라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평소에 웜 컬러나 뉴트럴 컬러 느낌으로 사용할 때는 이 입생로랑 하이라이터를 사용하고 플럼 컬러, 핑크 컬러, 모브 컬러 이런 거 사용할 때는 구찌 선라이즈 골드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합니다. 핑크빔 느낌의 하이라이터거든요. 이거랑 입생로랑 하이라이터 이 두 가지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립인데 이거는 진짜 요즘 데일리로 진짜 맨날 사용하거든요. 라카의 체리 컬러. 한 통 다 쓰고 새로 구입해서 쓰고 미니 사이즈도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립 제품은 하나 다 쓰는 게 진짜 드문 편인데 롬앤 레드 드롭이랑 퍼플 샤워 이후로 다 쓰고 재구입해서 또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레드 컬러인데 쿨하진 않거든요? 좀 웜한 레드에 가깝긴 한데 그렇게 웜하지도 않고 덧바르면 딥한 느낌까지 가요. 근데 적당량 바르면 되게 맑은 느낌도 나고 색감 자체가 일단 저는 마음에 들어서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제가 데일리로 하는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인데 빼먹은 게 있는데 얼굴에 점 찍는 거. 이 밋밋한 얼굴에 포인트가 되니까 조금 더 얼굴이 꾸며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꼭 찍어주는 것 같아요. 타투로 받았던 이 눈 밑에 점, 이게 거의 옅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찍어주고 보통 저는 코 아니면 볼 가운데 이 두 군데 중에 하나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찍어주거든요? 오늘 어디다 찍을까요? 코에다 찍을게요. 가끔 내키면 턱 밑에 여기 점 있는데도 좀 더 진하게 찍어줄 때도 있는데 거의 이렇게 두 개 찍는 것 같아요. 보통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인데요. 컨실러 펜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트러블 날 때 좀 커버해줄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커버하고 오래 밖에 있으면 트러블이 더 자극이 되는 느낌이라서 커버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커버한다면 이 더샘 제가 항상 쓰는 컨실러 펜슬로 가볍게 툭툭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 여유 있을 때 뭔가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발라주는데요. 세럼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모브닝 블랙빈 비오틴 코팅 마스카라랑 엔트로피 래쉬 부스터 세럼 블랙 컬러 이 두 가지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이 모브닝 제품 마스카라긴 해서 조금 진하게 바르고 싶을 때 바르는 편이고 좀 진짜 가볍게 연하게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이 엔트로피 제품 이거는 진짜 살짝 투명한 느낌? 제형이 가볍고 약간 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하게 안 발리는 편인데 좀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을 때 바릅니다.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고 다니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눈썹이거든요? 요즘에는 꼭 속눈썹 펌을 해주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항상 셀프로 하고 있거든요? 뷰러 하는 시간이 저에겐 사치이기 때문에 속눈썹 펌을 해버리면 항상 모양이 같잖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만 그냥 쓱쓱 바르면 되니까 훨씬 간편해서 속눈썹 펌을 꼭 해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래도 메이크업 영상이니까 메이크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모브닝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제가 속눈썹 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속눈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데일리로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스카라인데 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자주 사용하거든요. 오랜만에 다리랑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다리입니다. 그릉그릉거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 털. 이 메이크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게 이 속눈썹 펌이거든요. 속눈썹 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뷰러할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속눈썹 펌을 하니까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확실히 간편한 것 같아요. 손으로 살짝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정도? 오늘은 좀 많이 꾸몄다. 평소에는 여기서 마스카라를 안 하니까 화장한 느낌이 막 크게는 안 들거든요? 마스카라 하니까 확실히 메이크업을 한 느낌이 나요. 메이크업의 꽃은 속눈썹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유가 있을 때는 눈썹 결도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이니까 틴트 이렇게 바르고 글로스를 많이 덧바를 때가 있거든요. 레드립 할 때는 요즘에는 이 라카 프루티립 글로 셔너 러디 컬러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가끔은 틴트 안 바르고 이 제품만 바를 때도 있는데 이것만 바르면 지속력이 너무 없어서 틴트를 발라주고 이걸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머리도 거의 안 하고 머리도 할 시간 줄이려고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사서 쓰고 있거든요. 머리 말리면서 머리 동시에 필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엔 고데기도 안 하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너로 머리 쫙쫙 피고 이렇게 다닙니다. 영상 안 올리는 동안 앞머리를 자르고 탈색하고 염색했다가 지금 다시 머리 까만색으로 덮고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거든요. 앞머리 한 요 정도까지 길렀는데 아직도 많이 어정쩡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의 출근 룩 거의 그냥 추리닝? 후드티 맨투맨 조거 팬츠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저의 출근 준비 끝입니다. 최근에는 일을 쉬고 있어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많긴 한데 거의 요즘에 대부분 밖에 나갈 때는 메이크업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사용한 제품들은 몇 달 내내 매일매일 사용한 저의 찐템들이고요. 셀라딕스 제품도 진짜 제가 몇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찐템. 메이크업 제품들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들만 오늘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끝이에요.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